이건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남미 여행 갔다 온 후기인데요. 제 남미 여행의 주제는 나를 찾는 여행이었어요. 47일 거의 2달이 달하는 동안 남미 5개국을 여행을 했는데요. 이거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5국가를 제가 여행을 하고 왔어요. 이곳이요. 이건 제가 갔던 루트인데요. 저기 보이는 페루의 리마라는 곳을 시작해서 와라즈, 나스카, 쿠스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칠레를 왔다가 볼리비아를 갔다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가는 일정으로 상파울루라는 이제 브라질의 금융도시에서 제가 여행을 경험을 했어요. 여행의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20대에만 할 수 있는 사서 고생하는 여행을 내가 해보겠다. 두 번째,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해보겠다. 세 번째, 여행을 통해 앞으로의 삶의 비전과 사명을 생각해보겠다. 네 번째,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배우고 나의 삶의 가치관을 재정비해보겠다. 잘렸는데 나는 누구인가 찾아보겠다. 이런 목적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 후기를 설명해 드릴 때 베스트 컷 10장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 중에 3장은 3곳은 공개를 안 할 테니까 탑 3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첫 번째, 페루 나스카의 지상 라인. 여기 선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사막 같지 않아요? 그냥 황토색에 저기 있는 게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특이할까? 여기는 페루 남부 지역인 나스카라는 지역에 상원에 선과 지상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저게 다 그림이에요.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기원전 300년경에 그려졌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각 그림의 최대 크기는 300m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직접 걸어가서 볼 수는 없고 제가 이 사진을 경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직접 촬영을 한 거거든요. 네, 경비행기를 타고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지도 있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애는 도마뱀, 여기 있는 건 나무손, 나무같이 보이는가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직 이게 미스테리라서 정확히 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런 건 설이 되게 많은데 혹자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착륙하기 위해서 스테이션 정도로 그렸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천문학적 용도로 그렸다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사막 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런 그림이 한 10,000년 정도 지금 유지가 됐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이 아무래도 페루라는 지역이 가보면 다르겠지만 저는 보지 않았는데 꽃보다 청춘? 꽃보다 중요한? 그 프로그램에 페루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페루에 많이 놀러 가시는데 사실 페루라는 나라가 관광하기에는 되게 싸고 좋지만 나라가 아직은 못 사는 나라라서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개념이 아직 똑바로 서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 남미에 갈 기회가 된다면 꼭 이 나스카 지상 라인을 어서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두 번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스코노 스카이다이빙인데요. 제가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걸 처음 도전해봤어요. 그렇다고 번지점프나 다른 걸 해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카이다이빙 하면 하늘에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어주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해발 3,000m 상공이었고
한 15초 정도 자유 낙하산 없이, 그다음 한 50초 정도 낙하산을 뒤에 달고 이 뒤에 계신 얼굴 안 보이는 이 강사님과 같이 뛰어내렸는데, 사실 제가 패러글라이딩도 해보지 않고 번지점프도 해보지 않고 왜 이 스카이다이빙을 도전했을까요? 추측 가능하신 분, 왜 했을까? 내가 이거. 그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어서. 아,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냥이었어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언제 들었었냐면 체스코모스 스카이다이빙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싸게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야 라는 말을, 저는 페루에서 브라질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던 여행자한테 그냥 언제 들었어요. 이거 제일 싸게 하는데 정말 좋았더라. 한 5초 정도 말하는 그걸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 가장 싸다니까 나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정말 그냥.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 저한테 강요하는 게 많잖아요. 해야 돼. 중학교 가면 좋은 고등학교 갈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 막 수학, 미적분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어요. 대학교도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뭔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았죠. 목적 있는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납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 하라고 하니까 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하라니까 취업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저는 이때는 여행 가서는 그냥 스케줄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묵을 숙소도 당일날 가서 구했거든요. 딱 도착하자마자 그냥 호스텔 보이는 데 찾아가면서 얼마예요? 방 비었어요? 흥정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예약 하나도 안 하고. 이때도 예약하지 않고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해봤는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내가 굳이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게 어쩌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구나. 그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보니까 그 자유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고, 그냥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걸 좋아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여기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이 강사 선생님이 마르틴이라는 분인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저는 스페니쉬를 아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계속 이제 스페니쉬가 안 통하니까 저한테 이제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3000m 성공에 올라갔어요. 이제 뛰어내려야 돼. 근데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헬리콥터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강사님께서 3, 2, 1 또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문을 딱 열더니 저를 헬리콥터 밖으로 딱 앉히시고 이렇게 딱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지네 이러면서 떨어졌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냥 사실 3, 2, 1 하고 강사님이 가르쳐 줬었으면 무서워서 막 잠깐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예고 없이 그냥 이렇게 미셔서 같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무서웠긴 했는데 뒤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호수와 구름과 정말 구름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전날에 비가 왔어서 무지개를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3대 폭포로 유명한 이가수 폭포. 사실 이가수 폭포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브라질의 한 20%, 브라질 국토의 20%를 차지하고 아르헨티나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찍은 거는 브라질 사이드인데요. 그 전날에 비가 와서 그 전날에 아르헨티나 사이드를 갔었는데 정말 사진 하나 못 건지고 휴대폰도 고장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질 사이드가 진짜 좋았어요.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지개도 찍히고 이런 거대한 폭포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산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정말 그럴 거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이런 광활한 자연 속에 사실 우리는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점도 안 되는 먼지의 크기만큼에 불과한 생명체인데 이런 걸 딱 보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힐링도 되고, 내가 굳이 막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3대 폭포 중 하나인데 다른 두 개의 폭포는 어디 있을까요? 미국.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또 하나는 어디? 여기 있고 브라질에 이거스 폭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빅토리. 빅토리아 폭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남은 폭포를 꼭 방문해 보겠다가 제가 이제 또 다른 버킷리스트로 추가되었죠. 이거스 폭포. 여기는 페루 와카치나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 안에 오아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딱 거기에요.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렇게 오아시스를 둘러싸고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래도 이 와카치나의 사막, 버기카를 타고 샌드보딩을 하면서 즐겼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막이라는 지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새로웠거든요. 이제 와카치나 이제 버기카를 두고 버기카 투어라는 걸 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사막을 그냥 차가 날아다녀요. 이 투어를 끝나고 나면 몸에 있는 구멍에서는 모든 구멍에서 모래가 나온다 할 정도로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투어였는데 진짜 집에 와보니까 진짜 모든 구멍에서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신발이며 뭐 코며 귀며 모든 구멍에서 모래가 나올 정도로 정말 즐겼는데 이곳은 뭐랄까 제가 살면서 이런 곳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진은 없는데 이제 밤에 정말 깜깜할 때 별이 정말 사막에 쏟아지거든요. 그것을 보려고 사실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냥 무턱대고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난 저 사진을 찍겠다. 나는 사막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겠다. 이 생각만으로 밤에 저 오아시스가 있는 곳부터 이 위에 있는 사막까지 뚜벅뚜벅 30분 동안 계속 올라가서 딱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페루 여행을 저는 꼭 살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갔다 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사실 남미 막연했어요. 그래 나도 가보고 싶다. 끝이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가지 않고 그냥 가보고 싶어. 좋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건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브라질 이후에 코르코바도 산에 있는 예수산입니다. 높이 30m에 양팔 길이는 28m, 무게는 한 630톤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의 상징, 에펠탑은 파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상은 브라질의 리우라는 곳의 상징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 제가 이곳을 가려고 해서 3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정말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코르코바도라는 산이 한 710m 정도에 위치한 산인데 구름이 끼어서 사실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갔을 때 구름 때문에 정말 단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도 그냥 예수상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하얀 구름만 있었어요. 세 번째 날에 갔을 때가 리우에서 이제 떠나기 딱 전날이었는데 운 좋게도 구름이 다 개어서 이렇게 예수상과 함께 사진도 찍고 손도 잡아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산에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은 야경 사진인데요. 지금 화질이 조금 깨졌지만 정말 아름답거든요. 자, 뒤에는 바다고 여기는 이제 작은 호수예요. 호수를 둘러서 이렇게 길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옆에 뭐 슈갈로프라고 빵산이라고 불리는 산도 보이고 이파네마 해변에 코파카바나 해변 등등 이렇게 정말 멋진 야경을 즐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루의 비니푼카라는 곳인데 이곳이 산이에요. 산 정상.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곳 지형 자체가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지형인데다가 그 위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물질들이 섞여서 화학과 침식 작용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은 무지개 산이라고 불려요. 되게 알록달록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사실 해발 5,000m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여행 목적 중에 20대에 사서 고생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사서 고생하는 여행이었는데 사실 이곳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걸어서 올라간다.
두 번째, 말을 타고 올라간다. 네, 이곳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말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전전날에 좀 몸이 안 좋았어서 말을 타고 올라갔는데, 아니 웬걸 올라가니까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괜찮았어요. 말을 타고 그래 괜찮다. 중간에 내려서 걷기도 했고, 저기 이제 사람들 보이죠? 저기 전같이 보이는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이 가파른 곳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말이 못 가니까. 근데 딱 올라왔는데 이 사진을 찍고 나서부터 무박이며 비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조난당할 위기에 구급차가 와야 되는 위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 더 가파른데 말은 갈 수가 없어. 비가 와서 흙길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곳은 뭐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흙길에 따라 사람들이 밟아온 흔적을 따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 모든 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이 올라왔던 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도 안 통하는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이렇게 부추겨가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한테 탑5로 뜰 만큼 정말 귀한 경험이었던 이유는 그만큼 힘든 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만났던 정말 사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과 웃으면서 그래 우리 내려갈 수 있어. 서로를 다독이고, 뭐 각자의 언어를 써도 돼요. 한국말 쓰고 영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뭐 포르투갈어 쓰고, 하지만 서로를 다독이면서 얼마밖에 안 남았다, 우린 할 수 있다 다독이면서 내려왔던 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인상이 깊고, 돌아와서 정말 비를 쫄딱 맞았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 8시간만 자고 일어나니까 금방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남미 가서 얻어온 게 있다면 체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도전적인 산이었고, 또 여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같이 간 일행 중에 2명, 한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 친구 2명을 사귀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하는 말이 남미 여행 어떻게 오게 됐어? 정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미 여행을 와요. 근데 그 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여자며 남자며 2년 반인가 군복무가 필수래요. 그래서 이 여자애들도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여행을 온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2년이나 2년 반 군복무를 마치면 6개월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을 준대요. 이제 조금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 이제 나라를 위한 군복무를 마쳤으니까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보고 배우고 와, 이런 취지에서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제 산을 오르면서 나는,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희생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2년이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서비스를 했다. 되게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과연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아타카마의 달의 계곡이라는 곳인데, 아타카마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전지현하고 김수현이 나왔던 드라마 이름이 뭐죠? 별에서 외계인 온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거기서 고민춘 씨께서 지구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꼽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아타카마. 저도 몰랐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그곳이더라고요. 아, 그분이 가장 좋다고 한 분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달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정말 달에 온 듯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사막이에요 사실 이게.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아타카마 사막의 달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뒤에 보이는 저 하얀 그 티라미슈의 아이싱 같은 저건 다 소금이에요. 여기 왔을 때 정말 지형 자체가 사막에 소금이 얹어진 그런 지형인데 딱 봐도 티라미슈 같아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티라미슈를 먹을 곳은 남미에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이런 지형도 있구나. 이런 지형을 사실 난생 태어나서 처음 봐서 정말 인상 깊었고, 자세히 보면 사막과 소금이 어우러진 저 먼 곳에는 저 산이 있는데 다 빙산이거든요. 사막과 빙산이 존재하는 걸 제 눈에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다 빙산이에요. 여기 전부 다 구름이 아니고 다 눈이거든요. 눈 덮인 산이거든요. 이런 지형을 보면서 아, 정말 감명이 깊었죠.
같은 아타카마 사막의 별 사진. 이게 다 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 보여줬을 때. 근데 다 별이 일단 바뀐 게 하얀 색깔이 전부 다 별. 사실 우리가 뭐 DSLR이나 비싼 카메라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디지털 카메라 하나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만큼 별이 정말 많았어요. 은하수가 보일 정도로. 이곳은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서 있는 곳 이 뒤에 보면 십자가가 커다랗게 서 있거든요.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인데 사실 여기 서 있는 이 모든 분들은 이 언니는 제가 처음에 여행을 같이 시작했던 언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여행 다니면서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은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직장 매너리즘을 느끼셨는지 뭐 좀 더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직장을 때려치우시고 3개월간 지금 세계 여행을 하고 계신 부부였고 이 친구는 우루과이 친구인데 이제 대학교를 3번 바꾸고 뭐 경제학도 공부해보고 언어학도 해보고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 친구랑 이건 다른 한국인 이분도 직장을 때려치우시고 나를 찾아 여행을 오신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별을 보게 되었었는데 여기에 얽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첫 번째 스토리는 이곳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이 사실 현지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인 블로그에서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십자가 언덕이 있는데 아타카마에서 도민 중이 그렇게 극찬하던 곳이 바로 여기다 라는 글을 보고 그냥 지도를 보고 찾아온 곳이에요. 아무도 몰라. 여행사 직원도 모르고 숙소 직원도 십자가 언덕이란 곳 없다 라고 거의 10명한테 물어보는데 열은 이런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난 이곳을 꼭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타카마를 이곳을 가지 않고서 난 아타카마를 왔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폰에 있는 지도, 구글 지도 하나 보고 찾아왔던 곳이에요. 30분 동안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걸어서 왔던 곳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여기 하나가 보이는데 정말 밝은 별 하나 보이죠? 이게 3메리라는 3가지 메리라는 별 중에 하나예요. 별 하나. 원래 이제 요거랑 요거 이렇게 3가지를 엮어서 3메리라는 별자리인데 여기 서 있는 우루과이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별자리에 대해 되게 해박한데 사실 이 3가지 세 별 중에 하나는 아주 옛날에 죽은 별이에요. 근데 별은 우리가 사는 지구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몇백 광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 그래서 그 별은 사실 정말 오래전에 죽었지만 아직까지 그 빛이 지금 공기 입자를 타고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별은 옛날에 죽었는데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별에 과거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지금 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별이 냈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들었던 생각이 나는 과연 죽고 나서 어떤 빛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별도 비록 이 별 자체는 실존하지 않지만 죽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빛을 내고 이런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 언덕에 정말 다 이렇게 들이누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음악 하나 틀어놓고 한 30분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친구가 이 별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각자 생각에 잠겼던 거죠. 아, 저런 별도 우리에게 이런 감동과 이런 빛을 주는데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내가 실존하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내 후손들에게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게 해봤던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 에피소드를 더하자면 여기가 다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호기롭게 또 왜 그런 생각을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전거를 타고 사막에 올라가서 투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날 자전거를 끌고 사막에 갔는데 정말 사막이라는 게 신비한 게 정말 들어갈 땐 자유로웠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표지판이 있었는데 표지판이 없어. 길이 있었는데 앞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갔던 길이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다 그 길을 덮어버려서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위성도 잘 안 잡혀. 그래서 진짜 오도 가서 못하는 상황에 처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구글 지도에서 위성이 잡혀서 정말 한 3-4시간을 헤매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정말 탈수 증세까지 왔을 때 겨우 탈출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사람이 절망을 느낄 때는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딱 갇혔을 때 뭐 지도에서 이렇게 구글이나 뭐 카카오 내비 같은 거 보면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빨간 점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제 폰에서. 딱 그게 사라지는 순간 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희망이 없어진 순간 딱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막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걸 보면서 아 사막에 이런 정말 광활한 사막의 모래 속에도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는 그 희망이 내가 오늘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4번째까지 왔잖아요. 다음은 이제 3번 top 3 to 1만 남았는데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top 3는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아무거나 아는 곳 던져도 돼요. 남미에 되게 유명하다. 마추픽추. 마추픽추! 선생님이 맞추시면 안 되는데!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세 번째는 페루의 마추픽추인데 사실 마추픽추라는 지명 자체는 오래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추아어로 이제 남미 이제 페루 사람들 현지어로 잉카의 공중도시라고 불리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산 이제 정상에 가서 찍은 거라서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곳을 저 하담 정말 산 밑 마을부터 쭉 올라온 거였어요. 거기서는 이런 거 진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기도 한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산의 지형을 잘 이용해서 밑에서 아무리 침략을 하려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끔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지어놓은 도시거든요. 머리 위, 뭐 제 옆, 뭐 허리쯤에 정말 구름이 다 떠다니고 있고 이것은 동영상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구름에 따라서 안개가 싹 데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말 뚜렷하게 잘 보여요. 이런 마추픽추에 올라가서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건 마추픽추라는 곳 자체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사라진 뭐 잉카 문명 어디로 갔는가 뭐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내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사진으로 봤던 곳이고 역사적으로도 내가 많이 들어갔던 곳이니까 근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냥 내 옆에 구름이 떠다니고 이렇게 정말 거대하고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본 거면 정말 위대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스페인의 침략으로 한순간에 정말 역사적인 기록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국가도 이런 흥망성쇠를 겪고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 나는 그러면 나도 이 세상에 잠깐 몸담고 가는 존재인데 잉카 문명이 이러한 감동을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감동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 이 페루 문명을 보면서 사실 더덥다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정말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거대한 왕국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계속 이곳에 한 2시간 정도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뭐 내가 이 세상에 뭐 짧게는 뭐 몇십 년, 길게는 뭐 요즘 100세,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120세를 뭐 살고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탑 2. 이곳은 살짝 어려운데 공개를 할게요. 페루의 와라즈라는 곳에 육구호수라는 곳인데 이곳이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에 이렇게 정말 크리스탈 색깔의 호수가 있어요. 그 위에는 바로 등산입니다. 여기 사진은 이 산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 경로에서 찍은 건데 이 육구호수 이 산은 제가 이때까지 등산했던 산 중에 제일 힘든 산 플러스 정말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이 산이 해발 4,625m. 그래서 고산병이라는 게 와요. 고산병은 이제 정말 고도가 높은 곳에 갔을 때 숨쉬기도 어렵고 뭐 현두통이 오고
되게 메스꺼워서 토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이제 곳곳에 이렇게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제 개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힘든 곳인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괜찮다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어느 지점부터 눈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서 눈앞도 안 보이고 한 10초만 이렇게 걸어갔는데 너무 숨이 차서 도저히 못 가겠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산에 올라가는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 덕분이었어요. 다 국적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런데 서로 다 힘든 거 아니까 조금만 남았어. 내려오는 하산객분들은 10분만 더 가면 돼, 1시간만 더 가면 돼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너무 힘들어하면 같이 앉아서 쉬어주고 토닥여주고 페이스메이커가 돼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올라가니까 정상까지 한 4시간에 걸려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서 겨우겨우 사진을 찍은 건데 딱 올라가서 이렇게 푸른 호수를 보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힘들었던 게 싹 잊혀지는 기분.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가 진짜 살면서 이런 곳에는 다시는 알아리라 이러면서 꾸벅꾸벅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왜 히말라야를 등산하는 사막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면서 산을 올라가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성취감? 그런 희열감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같이 올랐던 그 친구들과 서로 이제 나눠 먹으면서 싸웠던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난 절대 이곳에 오르지 못했겠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감사를 하게 되고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도 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살펴준 부모님, 선생님, 내 친구들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냥 길 가다가 인사한 청소부 아줌마까지 정말 그 사람들의 모든 도움을 다 받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페루 와라지 695호수를 올라가면서 찍은 동영상이거든요. 진짜 모든 전경이 이랬어요. 저 노래인이 걔는 저고 뒤에 이제 친구가 찍어준 건데 빙산이며 자연이며 정말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고 또 제가 이곳을 내려오면서 만났던 외국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페루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한 10년을 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인이 여기 저랑 같이 동행했던 언니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궁금했는지 이렇게 와서 막 물어봐요.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나는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하니까 남미에도 K-팝이며 K-드라마가 엄청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 봤다더라? 태양의 해? 그거 봤다면서 저한테 막 한국 사람이냐면서 막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근데 저는 스페니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막 짧은 영어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프랑스어를 제가 조금 할 줄 알거든요. 프랑스어를 쓰니까 이분이 나 프랑스에서 10년 살았어 이러면서 이 페루라는 스페니쉬 쓰는 지역에서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스페니쉬도 아니고 프랑스어를 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친구와 정말 산을 내려오는 내내 얘기를 하고 이 친구 집에 저녁 초대까지 받아서 저녁도 같이 먹고 했었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 친구인데 딱 깨달은 게 언어라는 게 저는 사실 항상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웠던 것도 있는데 정말 배워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프랑스어를 못했다면 이 친구와 연이 닿지도 않았겠죠? 저녁 식사에 초대도 안 됐을 거고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런던에 이제 돌아가서 잠시 이제 이 친구는 프랑스에 사니까 2시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런던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로는. 그래서 이 친구 집에도 초대를 받았어요. 런던에 돌아오면 꼭 우리 집에 와 이렇게 해서 내가 언어를 진짜 배워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정말 귀한 만남도 나는 가지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언어 배우는 게 지금 하는 공부도 힘든데 언제 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진짜 시험을 위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정말 짤막짤막한 거 있잖아요. 안녕, 잘 지내, 고마워 이런 것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공부해보기를 정말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정말 언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도와줄 사람도 많을 뿐더러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곳에 가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우유니 소금 사막. 맞아요. 우유니 소금 사막.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 제 버킷리스트 1위였어요. 여기가.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4월, 5월에 이곳에 여행 갔었는데 4월, 5월에는 우기가 아니라 감기라서 이렇게 물차 있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남미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을 보려고 가는 건데 라는 마음으로 아 제발 물이 남아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갔는데 정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제 건기 때는 이런 물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하얀 소금밖에 없어요. 근데 우기 때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근데 낮에 봤을 때 뭐 이때는 한 저녁 7시였던 것 같고 이때는 한 9시 이때는 새벽에 투어를 가서 거의 이때도 한 10시? 그게 다 시간이 달랐어요. 시간대가. 여기는 한 5시 정도. 새벽 3시부터 뭐 8시까지 나가서 투어를 하기도 하고 오전 10시부터 뭐 저녁 8시까지 투어를 하기도 하고 근데 다 같은 곳이에요. 물차 있는 곳 한정적이라서 딱 이곳에밖에 갈 수가 없는데 지프차를 타고 정말 시시각각 매분 매초 바라볼 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친구가 아는 것처럼 우윤희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1위 중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찾아봤겠어요. 인스타 보면서 여기가 우윤희 꼭 가겠다. 너무 많은 사진을 봐서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이게 진짜 자연의 신비함이구나 자연의 위대함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이곳에 가만히 서 있는데도 사람의 감정이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걸 보면서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슬프기도 하고 갑자기 구름이 끼었을 때는 화나기도 하고 그냥 정말 너무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우윤히 한 새벽 3시인가? 이때 정말 사막이라서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 N을 들고 있는데 위에 옷은 10겹을 껴입고 양말은 5겹을 입고 바지도 3겹, 레깅스, 스타킹, 바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사막에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윤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찍었었는데 그 고생을 할 만큼 정말 값진 경험이었죠. 이곳은 우윤희 소금사막 한 9시쯤? 7시쯤인가? 그때 찍은 동영상. 회전해요. 우윤희의 특성상 하늘이 다 비치거든요, 이렇게 호수에. 이렇게 카메라를 뒤집으면 어느 쪽이 실제 사람이고 어느 쪽이 그림자인지 구별이야. 신기하죠? 이렇게 다 비치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림자예요? 근데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냥 걸어가는 거 같죠? 그쵸, 진짜 이 동영상만 봐도 근데 이거를 그냥 거기 가서 몇 시간씩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구름이 끼었을 때, 해가 떴을 때, 해가 조금 졌을 때, 뉘엿뉘엿 질 때 정말 다양한 풍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깨달은 점을 말하자면 이렇게 세 개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이름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배워가면서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라이프 스타일을 들으면서 누구는 제가 만났던 친구 중 하나는 아코디언이라는 악기 아세요?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 그 악기가 정말 무겁거든요. 그 악기를 1년 내내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자기 피아노 건반, 이것보다 좀 작은 휴대용 건반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여행하는 친구인데 저는 배낭이 17kg였는데 진짜 그거 지고 다니는데도 정말 이거 못할 짓이다 이런 소리였는데 이런 배낭 플러스 악기까지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럼 나는 저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짊어지고 갈 그 열정 있는 그 무언가는 과연 나에게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많이 놓여졌었어요. 제가 하루하루 숙박을 예약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방 있어요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방이 없을 수도 있었고 공항에서 노숙해야 했던 적도 있었고 이럴 때 왔을 때 제 밑바닥이 보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 진짜 성격이 나오는 걸 체험을 했었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뭐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던 게 또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하면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게 여행의 다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여행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이건 제가 언제 느꼈었냐면, 이제 여행 말미에 와서 2달 동안 여행하니까 사실 한 달은 정말 바쁘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고 이랬었는데 2달째 딱 넘어가니까 살짝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계획 없이 좀 다녔었으니까, 또 이제 한국에 돌아올 날짜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아,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하는데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도 그냥 이게 다 부질없다. 나는 오늘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막 이 거리에 노점상하고 흥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굳이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왜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이런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딱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는 이때까지 정말 잘 살아왔고, 이 부질없고 덧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이 주어진 하루라는 선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으로 살아가면 그게 그냥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미라는 국가가 좀 정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최빈국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해. 항상 보면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옷은 거의 안 입은 것과 마찬가지, 옷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불평하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 제가 남미라는 곳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뭐 첫날부터는 그때 부활절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버스 예매를 하지 않았다가 버스표가 다 매진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곳에 버스를 타고 바로 뜰 작정이었기 때문에 뭐 숙소도 하나도 안 알아봤어. 돈도 없고. 근데 뭐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버스표도 다 알아봐주고 2박 3일 동안 저희를 재워주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돈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빵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한정적이고 다 먹어보고 싶은데 다 못 먹어보니까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러면서 되도 않는 스페니쉬로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기다리던 그 현지인 분께서 여기 빵집이 정말 유명하다, 다 먹어봐야 된다면서 자기 거 고르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다 트레이에 담아서 자기가 계산을 다 하시고 그 빵을 저희한테 다 주고 가셨어요. 이런 적도 있었고, 또 뭐 저희 스페니쉬가 안 되니까 되게 많이 이런 뭐랄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여행자가 자기 시간을 내서 우리를 위해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자기가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면서 예뻐 보였는지 막 챙겨주기도 하고 집에 와서 같이 막 얘기하자면서 진짜 사심 없이 정말 그렇게 뭐 한국은 어떤 나라니, 북한과의 관계는 어떠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는 왜 여행을 왔니? 그런 진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 정리하자면 20대에 제가 왜 꼭 사서 고생하는 여행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일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 가면 여행지라는 곳에 정말 나 혼자 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가서 그런 생각을 하기 정말 좋은 것 같고,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도움을 받는 가운데 나는 이 도움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뭐 1년에 한 번씩 유럽이나 이제 여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8월에 들어가서 영국에 있을 거거든요. 영국 여행을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것은 그냥 영국에 와서 영국의 음식이 진짜 맛없다던데 정말 맛없네? 이렇게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와서 런던의 빅벤을 보면서 사진 찍고 그래 이거는 카카오톡 프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국이라는 곳에 와서 셰익스피어의 공모장이기도 하고 에든버러면 정말 볼 것이 정말 많아요. 문학적으로도 정말 역사 유서가 높은 곳이기도 하고 와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곳에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말 그 숨을 느껴보면서 진정한 여행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를 꼭 얘기를 해주고 마치고 싶은데 Life has to be about more than just solving problems. 당장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삶이 아니래요. 삶은 뭐냐? 이 앨런 머스크가 정리한 건 Someone wakes up in the morning and says, Yes, I look forward to seeing that happening. 아침에 일어나면서 좋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삶이래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강사님이 온다는데 1시간 어떻게 버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